삶은 늘 주로 하는 생각의 결과를 표현한다.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과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지금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해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죠. 밥 프록터의 성공 철학을 행동, 태도, 잠재력 등 67개의 단어로 정리한 책을 소개합니다.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루 5분 2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에 부와 성공의 에너지가 각인된다.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각인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잠재의식에 의해 움직이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각인되어 있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잠재의식은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는 한,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이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데요. 하루 5분이라도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 확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밥 프록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말을 반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밥 프록터의 위대한 확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행동. 생각에 행동을 더하라. 성공적인 삶은 지식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좌절과 실패만 남는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속속들이 알아봤자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사는 법에 통달했으면서 아는 것을 매일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뒤따른다.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다루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을 경험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열반으로 가는 지도를 주면서 거기까지 가는 차량은 주지 않는 셈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95%의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려야 한다.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 모호하다.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삶의 수단이라는 것이야말로 절반의 진실이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결과가 나오지도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행동과 조화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다. 음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음악가가 되진 않는다. 음악가가 되려면 실제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발휘된다. 사랑에 관한 생각은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기쁨에 관한 생각은 웃음으로 힘을 발휘한다. 행동이 없는 신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아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에 긍정적인 행동이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행동의 원형은 생각이다. 차분하게 사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조용한 사색에서 훨씬 효과적인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야말로 지성의 진정한 척도다. 꿈을 꾸되 깨어 있어라. 승리자들은 완전히 깨어서 살아 숨쉰다. 우리는 이들이 매일같이 무엇인가 실현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진정한 승리자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다. 이들은 꿈을 꾸되 실천한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종직이다. 삶이 주는 보상을 받고 싶으면 승리자를 따라하면 된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다. 지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운 날이나 달로 넘어가듯이 머릿속에서 삶을 그렇게 넘길 수 있다. 승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당신에게 손짓한다. 승리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들은 숨는 일이 거의 없다. 이들은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이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느라 항상 집중하고 있다. 승리자는 패배자의 비판에 정신을 팔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자기 꿈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승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이기거나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제대로 해야 한다. 승리는 습관이다. 안타깝지만 패배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확실할 때는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행동 단계를 조정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묻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이 당신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태도. 우리의 태도는 하루 동안 함께하는 환경과 같다.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한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는지 드러낸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세계는 태도와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당신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맞아라는 말은 틀렸다. 그게 맞아, 그 남자가 맞아, 그 여자가 맞아. 매일 수많은 사람이 말한다. 우리는 한번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절대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 적절할 수도 있다. 심지어 다른 방식보다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옳은 방식은 아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방법은 모두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태도는 발전을 막고 창의력을 차단한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다음번에 당신이 그게 맞아 혹은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한다면 곧바로 이렇게 정정하자. 그건 좋은 방식이고 그대로 실행할 거야. 하지만 더 좋은 방식이 있을 테니 찾아봐야겠어. 최초의 전화는 훌륭한 통신 방법이었다. 기존보다 낫고 심지어 위대한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최초의 전화가 가장 좋은 통신수단이 아니라는 건 자명하다. 오늘날의 전화체계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건강관리부터 비행기 여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지금 몸담은 비즈니스나 산업에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덫에 걸리기 쉽다.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이 효율적일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길은 항상 존재한다. 사소한 수정 하나로 생산성이 100% 개선되기도 한다. 당신의 방식이 효과적이고 적절할 수 있지만 절대 옳지는 않다. 더 좋은 방식은 존재한다. 그걸 찾아라. 타인에 대한 내 태도가 나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결정한다. 아무리 반복해서 실험해도 내가 옳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틀렸다는 건 단 한 번만에 증명할 수 있다. 진솔한 의견 차이는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신호다. 선택.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다. 돈과 직장은 절대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모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존재한다. 당신과 내게는 생각을 바꿀 힘이 있다. 이렇게 선택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의도적으로 느긋해져라. 당신의 문제를 남처럼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바로 지금. 자기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다. 어머니나 생태계, 대통령을 탓하지 마라. 자기 운명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쥔 건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구상과 계획으로 체계화하라.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바꿔라.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한다. 해야 한다 대신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세어보자. 장담하건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한 100번은 하거나 들을 것이다. 차를 수리해야 한다. 쇼핑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해서 집에서 저녁을 못 먹는다. 사실 정말 원한다면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수 있다. 당신이 일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잠깐만요. 누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금은 내야죠. 그러나 생각해보자. 세금을 꼭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감옥이나 면세 지역으로 간다는 선택이 존재한다.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제이 마틴 코엔은 당신의 위대한 힘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다. 이 책에서는 선택을 다룬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선택하는 능력이다. 사실 이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로 가라거나 뭔가 하라고 요청받고서 그래야겠다고 느꼈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안 해도 된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다. 안 되라는 말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직접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조금 돌려 말해도 괜찮다. 이 또한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인생은 짧다.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런 곳에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많은 이가 싫은 일을 계속한다. 왜일까? 또 다른 짧지만 완전한 문장, 그만둔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 멋진 하루를 보내겠다고 선택하라. 오늘 나는 그러기로 선택했다. 당신 앞에 펼쳐진 축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만족하라.
자유인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선택에 따라 쓰였다. 자유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의 숫자로 측정된다. 탁월함. 사소함이 모여서 완벽함이 된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마무리하던 무렵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며칠 후 그 친구는 다시 찾아와서 조각상을 보더니 지난번보다 진행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미켈란젤로는 눈썹을 올리며 대답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저기 윤을 냈어. 이쪽은 부드럽게 다듬고 이 근육을 튀어나오게 했지. 입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팔은 활기찬 느낌을 더했어. 친구가 말했다. 그렇긴 한데 다 사소한 부분이잖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서 완벽해지는 법이야. 완벽은 사소하지 않아. 얼마나 훌륭한 교훈인가. 아무도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여기고 사소한 부분을 건너뛰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하지만 사소함이 모두 합쳐지면 완벽이라고 불린다. 당신이 평생 완벽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함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는 일의 품질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 보상받게 된다. 신념과 믿음.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뭔가를 믿으면 그 믿음은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 당신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 만약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스스로 정상보다 5kg은 더 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믿음은 한둘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믿는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모든 믿음에는 타당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으면서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성과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이를 사용했다. 부정적인 믿음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낭비에 불과하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믿음과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생각대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과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지금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라. 집중. 의지력을 키우는 연습.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유능한 경영자와 위대한 판매원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쉽게 한눈 팔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할 줄 모르는 심장외과 전문의를 상상해보라. 누구도 그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연습을 해보자.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초를 손에 든다. 초에 불을 붙이고 불꽃을 바라보라. 집중이 흐트러지면 곧바로 다시 불꽃에 집중한다. 처음에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다. 하루에 4분에서 5분씩 하루에 2-3번 이 연습을 계속하자. 집중하는 능력은 한 달 이내에 자동으로 생긴다. 이 단순한 연습은 강력한 의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하라.
집중력, 특히 강한 집중력은 아이디어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완전히 익히면 사실상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무척 값진 기술이다. 집중은 나의 좌우명이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근면, 그 다음이 집중이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도 집중하지 않으면 뜨겁지 않다. 목표.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가? 당신이 이뤄낼 목표를 바로 지금 결정하라.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걸 단 하루도 미뤄선 안 된다. 제임스 앨런은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나쁠 수도 있지만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목표를 명확히 적는 것부터 출발하면 된다. 카드에 목표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여러 번 읽어라. 믿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슬픈 자와 행복한 자를 나눈다. 항상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심플하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목표는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하는 계획이라는 수단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습관.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농학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다. 역사 속 진정한 거물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카버의 삶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때 온 세상의 이목을 끌 수 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의 이목만 끌 수 있는 게 아니다. 흥미진진한 삶, 매일 만족이 가득한 삶이 보장된다. 당신과 나는 평범한 일에 매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다. 평범한 일은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범한 일이 나란히 이어지면 무척 중요해진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기준이다. 작가 로버트 A. 러셀은 위대함을 키우는 건 무척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냥 매일 사소한 일을 위대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러셀과 카버의 조언은 근본적으로 같다. 이 원칙은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실천해보자.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특별히 더 애써보자.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딴짓하느라 집중을 흩뜨리지 말자.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부심과 만족이 깃든 하루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내일도 똑같이 반복한다. 아니, 아예 습관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하찮은 일 같은 건 없다. 하찮은 자세만 존재할 뿐이다.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자동 반사가 된다. 훌륭한 사람은 말은 겸손하게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한다. 상상력.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해서 목표를 거부하지 마라.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할 자원과 인력, 전문성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환상적인 꿈을 마다하지 말자.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대단한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지, 목표를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해 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지 불확실해서 그 경이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면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되 목표가 어떻게 결실을 볼지 걱정하지 마라.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지켜보자. 그림을 창조하고 몰입할 수 있다면 달성할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때 이 아이디어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 시점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달성 방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보이는 만큼 가라. 거기 도착하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인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며 머뭇거리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해낸 역사는 없다. 고귀한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비전은 언젠가 이뤄질 약속이며 이상은 결국 밝혀질 예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진동과 부정적인 진동.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부정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만 끌어들이는지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면에는 힘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신이 법칙을 활용한다면 말이다. 당신은 살아 숨쉬는 창의력 자석이다. 당신에게는 삶에 무엇을 끌어들일지 통제할 능력이 있다.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삶에 불러들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라. 역사 속에는 이런 우주의 자연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소수의 정예 집단이 항상 존재했다. 이 법칙에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당신의 몸과 마인드를 포함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자기 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몸은 움직이고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마인드가 진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의식에서 선택한 생각이 진동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하기 싫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을 좌우하게 두기 때문이다. 인구의 90%는 긍정적이길 원하지만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진동을 일으키고 결국 법칙에 따라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줄 수 있는 최고를 기대하면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과학은 지식체계보다 사고방식에 훨씬 가깝다. 생각을 물리적 실체로 바꿀 힘을 가진 건 인간뿐이다. 인간만이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패러다임. 뇌의 소프트웨어를 바꿔라. 인간의 90% 이상이 매년 같은 결과를 얻는다. 대부분 성과를 개선하더라도 화면에 스치는 찰나의 깜빡임에 불과하며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부족하다. 문제가 있냐고?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비유하자면 뇌에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똑같이 무한한 힘이 흘러들어온다. 처음부터 자신이 보유한 가장 귀한 능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어떻게, 왜 가능한지 이해할 수 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바꿔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누리게 된다. 무척 설레는 일이다. 돈이 삶의 어떤 분야에 영향을 줄까? 그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수입을 대폭 늘린다고 상상해보자.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더 쉽고 즐겁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사례는 당신의 삶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일 중 2가지에 불과하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까지는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패러다임 가운데 가능성을 가로막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골라서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디어로 대체해라. 이 새로운 생각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삶의 기반에 이런 생각이 이미 자리 잡은 것처럼 행동하라.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삶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긍정적 사고. 프록터의 법칙.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나는 머피의 법칙을 들을 때마다 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인지 생각한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못된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지만 불행히도 이 법칙은 많은 이의 삶에 영향을 준다.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지 못하게 피할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며 나는 그 방법을 찾았다. 동전의 뒷면처럼 머피의 법칙을 거꾸로 활용해보자. 모든 것에는 이렇게 반대가 존재한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이를 프록터의 법칙이라고 하자. 이제 이 아름다운 법칙을 우리 삶에 작용하게 할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알아냈다. 독일의 위대한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을 살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용문을 살펴보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이를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막힌 좋은 계획들도 소용없다. 그것은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고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온다. 사실 이 긍정적인 말은 괴테의 법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또한 괴테는 이런 말로 주의를 준다. 완전히 헌신하기 전에는 망설임과 물러날 기회, 그리고 고질적인 비효율이 존재한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우등생이 되는데 헌신해라. 판매원이라면 월간 실적 신기록에 도전하라. 무슨 일을 하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맨 위로 올라갈 목표를 세우자. 헌신하고 행운을 잡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된다. 반대의 법칙,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모든 것에는 2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본 적 있는가? 손을 보자. 손바닥과 손등이 있다. 당신의 몸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 자동차나 당신의 방에도 안과 밖이 존재한다. 한쪽 없이 다른 쪽만 있을 수는 없다. 이곳은 질서정연한 우주이며 당신은 그 일부다. 모든 우주는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우주의 자연 법칙은 워낙 정확해서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며 착륙 시간을 미세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말하는 법칙은 양극성의 법칙 혹은 반대의 법칙이다.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길었으면 내려오는 시간도 길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거리가 1km라면 B지점에서 A지점까지의 거리도 1km다.
이런 요소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반대다. 오늘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구의 상당수는 정신적으로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이고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면을 무시한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겠다고 지금 결심하자. 구름의 뒤편은 늘 은빛으로 빛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친구도 늘어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세상에는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없지만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 자아상.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 자기계발 세미나와 도서, 오디오가 넘치는 요즘 세상에는 자기 대화가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을 걸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혼잣말은 정신적 불안의 징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르다. 자신과의 대화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승리하고 싶은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낀다. 이들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강력한 단어와 문장으로 옮겨 성공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게 도와주는 자기 대화의 흐름을 창조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원하는 결과를 창조하는 행동으로 바뀐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자. 자신과 대화할 때는 긍정적인 특징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골라라.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실패가 아닌 성공을 논해라. 미완성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룩한 성취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해낼 방법을 이야기하자. 이 과정을 적용하고 연습하며 매일 실천하면 새로운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사업과 가족, 공동체에서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각의 사슬에서 참신한 사고 패턴이 탄생하는 법이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매일 연습하면 궁극적으로 더 위대한 결과로 이어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바뀐 자신의 모습이 경이롭게 다가올 것이다. 바프록터의 위대한 확언 읽어드렸습니다. 컴퓨터 작동 방식을 바꾸려면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듯이 삶을 변화시키려면 잠재의식에 각인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까지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바프록터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